부산에서 온 뉴 다이아몬드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뜨겁게 그 호응을 해주셔서 나오는 동안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세미나에 수없이 참여하면서 기립박수를 받고 들어오시는 다이아몬드들이 심정이 어떨까가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제가 그런 맛을 또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 소개를 들으신 바와 같이 저는 프로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을 대로 삭은 이 나이에 총각이란 걸 내세워서 아직도 제가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 나름대로는 참 씁쓸합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원래 대단한 레벨에서 아메를 하시고 성공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만큼 저는 여러분과 가깝게 너무너무 평범했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범 이하의 바닥 수준에서 가장 여러 가지 사항으로는 불리한 입장에서 아메이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한국 아메이에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솔로 남자 혼자서 해서 핀을 다이아몬드까지 오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저까지 한 3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동안 불리한 조건 속에서 때때로 장애물과 만나시겠습니다만 저희 이야기가 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다이아몬드 핀을 달긴 달았지만 한국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 보상 프로그램에는 아직 하나도 참여해 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에메랄드, 껍데기는 다이아몬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로지 온 거라고는 ABN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제일 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이아몬드 갤러리라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꼭 한번 클릭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는가? 에러 이렇게 나오거든요. 에러. 상위 등급 뭐라면서 다이아몬드 이상이 들어온다고 왜 당신 들어왔냐 이러고 막 뭐라 합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카운트를 하는 동안 매일 밤마다 그 다이아몬드 갤러리를 클릭했다니 혹시 컴퓨터 착오로 한두 달 땡겨서 다이아몬드 취급 안 해주는가. 4월 1일부터 다이아몬드가 되면 제일 해보고 싶었던 그거였거든요. 4월 1일부터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막 흥분돼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15일 후에 4월 15일 날 ABN 사이트에 핀 옆에 탁 나오잖아요. 다이아몬드로 탁 찍히면서 탁 들어가더라고요. 그 감정 아십니까? 보물 창고가 숨어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떤 비밀의 문이 이제 암호가 있어가지고 뭐 열려라 참깨를 해봤다가 열려라 콩떡 해봤다가 볶은깨 해봤다가 해도 안 열리다가 갑자기 딱 하나가 맞아서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요즘은 접속의 시대라 그러지요. 어떤 단계까지 접속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레벨을 지금 결정짓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갤러리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이아몬드 이상이니까 그 안에는 아주 또 고급스러운 멋진 정보가 숨어 있을 거라고 딱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개코도 별다른 건 없습니다. 저는 막 아주 비밀스러운 아주 은밀한 이 조직의 이면의 이야기가 막 숨어 있는 줄 알았어요. 예, 물론 또 다이아몬드로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제가 본사에서 뭐가 날라왔냐 아마그램 사진 촬영한다고 제가 4월 1일분데 6월달 아마그램에 제가 나온다고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압구정동 무슨 스튜디오로 와서 사진을 찍으래요. 저는 그런 거 못한다 했습니다. 사진 찍으러 서울까지 갈 정도로 지금 시간이 없다. 그랬더니 과거에는 다이아몬드가 적으니까 부산 와서 찍어줬답니다. 요즘은 다이아몬드가 많아가지고요. 그러시면 사진을 찍어 보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이름만 올리라 그랬더니 다이아몬드 안 된답니다. 이메일로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을, 인터뷰 사항을 받았는데 제가 그걸 이제 어저께 적어 보려고 그걸 이제 출력을 딱 해서 집안에 앉아서 제 책상 위에서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수로 짜릿했어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아마그램에 다이아몬드로 나오는데 너무너무 번듯해 보이고 원래 그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로 아예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호적 옆에다가 호적 신고할 때 옆에 다이아몬드 예정자라든가 이런 거 안 타고났겠나. 근데 제가 결국은 다음 달에 그 다이아몬드로서 아마그램에 나올 걸 생각했는데 정말 그 아마그램을 제가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으냐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저는 2명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아마그램을. 첫 번째가 누구냐면 95년도 처음 시노자키 토오르라는 친구로부터 이 아메이를 들었을 때 수없이 많은 오해를 가졌다가 뒤에 그 오해가 풀리면서 이 사업을 진정 내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너무너무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면 굉장할 것 같은데 내 스스로 이거 될 거냐 말 거냐 이거. 내가 해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에 대한 가능성을 점칠 때
뭐 한국 아메이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고 도대체 나는 했을 때 확률이 어느 정도 나오냐를 생각하면서 발을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던 그 김종화에게 그 아마그램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봐라 될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하라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또 한 번은 그 98년도 한국 IMF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나 저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겠습니다만 특별히 또 가정적으로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그 아주 고통 속에서 정말로 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바늘구멍 하나 보이지 않는 절망감 속에서 2년 반 동안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그 고된 시간을 겪었던 그 김종화에게 그 아마그램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너무너무 좋고요. 요즘 제 파트너들이 제일 신기한 게 하나 있답니다. 원래 제가 복장이 별로 안 바뀌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거의 매일 넥타이가 바뀐대요.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너무너무 멋지게 많이 다니시고 넥타이도 봐도 벌써 지금 단가가 다른 넥타이를 메고 다니시더라고. 야, 형편 순식간에 저렇게 풀리는구나. 그 생각했는데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개씩 지금 갈아 메고 댕기고 있습니다. 선물도 많이 받고 이 다이아몬드에서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메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메이를 처음 받아들이게 된 동기가 여러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독특하게 저는 그때 당시에 부산에 있는 그 무역회사의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있는 시노자키란 토우라는 친구를 통해서 아메이를 전달받게 됐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3개월 동안 전화를 해댔는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지금도 기억에 지울 수 없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처음에는 좋은 사이드 족보가 있다고 저한테 아메이를 처음 소개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족보가 무슨 족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 친구가 저한테 전달하는 족보니까 좋은 족보겠지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한국말로 하면 부업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남자분들 부업 생각하면 딱 필름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 인형 누나를 끼우거나 목걸이 구슬 깨는 거. 직장 다닌다고 바쁘고 그거 힘든데 제가 괜히 인형 누나를 끼우는 그런 부업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저한테 꿈이란 걸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진절머리 납니다. 한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주 분하고 억울한 건 뭐냐 하면 일반적인 꿈의 이야기는요. 어른이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꿈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분 상했겠습니까? 그 친구는 68년생, 제가 67년생. 저보다 나이도 어린 놈이 매일 밤마다 11시가 탁 넘으면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국제전화 할인 시간대가 딱 들어가니까. 저는 직장 다니고 있을 때 밤 11시 되면 거의 비몽사몽간에 막 이렇게 싹 잠이 들라 하는데 그래서 결국 3개월 그 전화 받으면서 강렬한 꿈이 생겼었습니다. 니한테 전화 안 받는 게 내 꿈이다 그랬거든요. 그래도만 그 친구가 그 이후로 전화를 하는 걸 포기했나 봐요. 그리고 한참 동안은 많은 자료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가 이제 많이 흔들리게 된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아메이에 대해서 흔들린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서 뭔가 조금 자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현실 점검을 대단히 해댔어요. 매일 전화를 해가지고 일본도 종신고용제가 파괴됐다. 종신고용을 부르짖던 기업들이 그 이후로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실제 일본의 대기업들이 2만 명, 3만 명씩 대규모의 감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40대 중반을 넘어서기 시작해서 내가 퇴직금 받은 걸로 뭔가 해보겠다고 나섰을 때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영사업들은 없다는 거예요. 유통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 막 강력한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저도 일본 생활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 무슨 말입니까? 앞선자, 나갈 진짜. 앞서 나가는 나라니까 결국 한국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일본과 같은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게 단 것처럼 직장 다니고 넥타이 메고 돌아다닌다고 이게 단 것처럼 어깨 힘주고 돌아다니다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당장 내가 밥 벌어먹고 뭐 당장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앞날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는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메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아메이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강의장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막 아메이 강의를 해대니까 저 인간은 원래 아메이를 할 체질이었대요. 타고났다는 거라. 어떤 사람 관상 보는 사람 점 보는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네 얼굴에는 아메이가 써져 있다 이래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래 합니다. 남자분들 민방위 훈련 가보셨지요? 예, 제가 민방위 훈련 가면 얼굴은 예비군이지만 벌써 민방위 넘어갔습니다. 민방위 훈련 가면 그 4시간 교육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겨워가지고 보통 제가 핏값을 지불해서라도 2시간을 전략하겠다 이래서 제가 헌혈 대열에 끼어요. 그러면 2시간 빼주거든요. 한 번은 헌혈하겠다고 줄을 섰더니 그 혈액 검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있거나 이러면은 헌혈을 안 받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불합격이 되면 다시 교육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제가 피를 뽑았는데 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아주 이런 데서 밝히기 쑥스러운 병명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담당 간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는 헌혈이 안 된대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제 몸에는 아메이 피가 흐른답니다. 아메이 피가. 그래서 안 된답니다. 실컷 사업 설명하고 아메이 비전 던지고 나면 사업 설명 다 듣고 나간 사람이 좋은 줄 알겠는데 적성이 안 맞아서 못하겠답니다. 체질이 안 맞아서 아메이를 못하겠대요. 말씀드릴게요. 아메이는 애시당초 할 수 있을 체질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6년 반 동안 1,500명한테 사업 설명을 해봤어요.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메이를 하는 체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4가지 뿐입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 외의 체질을 벗어나면 절대 아메이 하지 않습니다. 혈액형도 정해져 있습니다. 불러드릴게요. 받아줘 가십시오. A형하고 B형. C형은 절대로 아메이를 하지 않습니다. O형, AB형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가끔씩 RH-형들이 가끔 합니다. 그 외에 해당되시면 아메이 알아보지도 마시고 어차피 적성이 안 맞을 거니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신다면 귀를 열고 반드시 알아보셔야 돼요. 그에 해당되시는 분. 안 되시는 분들이 있네. 이상한 형 하나 더 나왔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그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안 좋게 했는데, 아메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아메이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아메이가 아니라 저희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월급 받으면 100만 원 안팎 월급 받았는데, 매월 30만 원씩 적금 넣고 있었어요. 30만 원 10년 모아도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부산 시내 서면에 복개천에 그 포장마차 잘 되는 데 가면 권리금 2,7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스탠으로 짜야 되거든요. 옛날 리아카 같이 짜가 안 됩니다, 요즘. 그러면은 잘 짜면 700만 원, 자세 나오면 1,000만 원짜리 리아카도 있습니다. 리아카 포장마차 그거 하는데도 몇 천만 원 돈이 들어요. 30만 원씩 10년 부어봤자 비전 없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으니까 그거라도 붙들고 매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친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자극을 줬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봉착했어요. 저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직장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드 잡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습니다. 붕어빵 구워내는 일을 해도 전업으로 나가서 새벽부터 철판을 뒤집어야 철판 본전이 빠진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했더니 번역하는 일 정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마친 시간에 일본어 책 하나를 번역했습니다. 근데 한 달 반 동안 번역을 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큰일 나겠다. 겨우 제가 직장 취직해서 할 줄 아는 게 일본말, 오뎅 와리바시 빤스 정도 한다고 그거 가지고 내복은 어떻게 해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일본말마저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겠다. 새벽에 영어학원 다니고 있었지만 사실 영어학원 1년 다녀도 말문 안 튑니다. 10년 배워도 헬로우 하면 땡큐 끝나쁘는데 1년 해학원 좀 다니다고 무슨 업무적으로 비즈니스 영어를 할 수 있을까 생각 안 했어요. 하지만 그거라도 해놔야 덜 잘리는 거라도 좀 시간을 늦출 수 있으니까 그런 불안감 해소한다고 새벽에 영어학원 갔거든요. 영어를 하는 동안 이러도 까먹고 있어요. 큰일 나겠다. 일본어 책을 보려고 그러니까 볼 게 없어요. 그래 뒤지다가 뭘 봤냐면 신호자키라는 친구가 보내준 책들을 보게 되는 쇼크를 봤습니다. 놀랬습니다. 언론 자체의 신빙성은 한국의 언론보다는 일본의 언론이 조금 더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로 믿어줄 만한 회사들이 일본의 100년 된 경제신문사들이 아메이 관련된 기사를 써놨어요.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메이를 피라미드라 그러고 아니면 퐁퐁 장사라고도 하다 망한다 그러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냥 합법적 다단계 정도로 신문 기사가 났으면 제가 의문을 안 가졌을 텐데 이게 초인류 기업이래. 초인류 기업. 초인류 기업이라는 자체가 전 세계 2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대단한 이야기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남보다 많이 읽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책을 조금씩은 읽어왔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보다 제대로 된 책의 내용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수없이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잠 안 자고 거의 퇴근만 하면 정신없이 한 석 달 동안 읽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메이 기적이라는 책 혹시 아십니까? 일본의 동양경제신문사라는 책에서 나왔는데요. 그 원본으로 책이 왔어요.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착각할 수도 있겠다. 혹시 일본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오버센스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2번, 3번 읽었습니다. 3번 읽을 때 정도 됐을 때는 이 책을 그냥 막 집에 가서 읽기가 아까워가지고 회사에서 책상 밑에 다 넣어놓고 몰래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우리 사장님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나가자 그랬는데 점심도 사실 먹기 싫었습니다. 혼자서 책을 내놓고 막 더 보려고. 그래서 따로 나가시라 그러고 저는 혼자서 책을 더 보다가 제 사무실이 4층에 있었는데 가슴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밑에 새까맣게 직장인들이 점심 먹겠다고 왈랄랄 지나가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심정이 들었냐면, 이거를 이 사람들이 지금 알겠나. 내가 지금 알아버린 이 비밀을 내 혼자 이 보물섬 지도를 확 찐 것 같았어요. 그냥 막 아메이를 막 찌라시를 만들어가지고 이 4층에서 막 확 뿌려볼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미치겠는 거예요. 열정이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차에 우연히 제 학교 후배 부모님이 아메이를 하신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이 되고 제 친구 신호잡기를 국제원자로 넣어서 아메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돌이켜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당신이 아메이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냐? 특별한 계기, 외부적 계기는 없었습니다. 아메이를 결국 해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준비된 욕구를 가진 자들이거든요. 저한테는 뭔가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데였어요. 인간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현재 위치에서 의지를 높여서 위에 이상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 그러지 않으면 이상을 포기하고 꿈을 싹 다 접고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대로 살고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후자를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상을 꿈꾸는 이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위치에 도달하는 사다리가 주어져 있지 않았어요. 월급쟁이 100만 원짜리 그거 가지고 아무리 모아도 답이 없습니다. 이번에 시사저널에 이런 기사가 났대요. 우리나라 신흥부자 20인을 뽑아놨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주식평가액이 3천억이 넘습니다. 3천억. 3천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연봉 1억이 많은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적지 않은 돈이지요. 예, 연봉 1억을 10원도 안 쓰고 1억씩 모아서 3천년이 걸리는 게 3천억입니다. 30만 원씩 모으는 저한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집도 그때 갖고 싶어서 한 번은 집 관련된 분양 사무실에 가서 제가 한번 그 견적 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모으면 매년 상승하는 주택 가격을 못 따라가는 그거도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꾸미고 자시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 삶 안에서 안주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가 시절에 볶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메를 봐버린 겁니다. 이러니 막 미치거든요. 이제 드디어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삶의 형태가 저한테 주어질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잠도 안 왔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기분이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회 때 100m 달리기 스타트 라인에 서 있으면 막 오줌 누고 와도 또 말했고 그러지요. 물은 어디서 나오는지 끝도 없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 것 같이 계속 닭살이 돋고요. 막 바들바들 그랬어요. 제가 제 스폰서한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있습니다. 한국에 그때 95년 당시에 9월 달에 제가 등록을 했는데 등록자가 몇 명입니까? 이거였어요.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100만 명.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 연봉 1억이 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11명. 10만 대 1인 거예요. 10만 대 1.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저도 아메이를 설명하고 다니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등록자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대요. 네, 저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과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큰일 났다. 그래 이렇게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거들끼리 등록해가 시리 하고 돌아다니는가 봐. 어쩌면 좋겠노. 이러니 지금부터라도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급하다 이제부터는. 딱 잘못 생각하면 딴 사람이 등록 다 시키겠다. 할 데 없겠다 이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첫날부터 했던 작업이 뭐냐. 일단 회원 신청 가입서를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막 이거 구하기도 어려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했냐면 2달 동안 무조건 가입시켰어요. 2달 딱 지나니까 200명이 제 밑으로 가입 딱 됐습니다. 막 정말 바빴습니다. 그때 당시는 휴대폰도 없고 삐삐도 없던 시절이라 새벽에 가던 학원을 딱 그만두고요. 새벽 6시에 회사 앞에 딱 도착해가지고 공중전화로 회사 전화 걸면서 제 사적인 이런 일을 하기 미안해가지고 그 공중전화에서 친구들은 전부 스케줄 넣었습니다. 스케줄을 넣으니까 친구들이 새벽 6시, 7시에 막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아 제가 막 대단한 사업이 있다. 막 8시에 보자. 그러면 이러지. 뭔데 일 안 합니다. 대답하기도 싫어가지고. 그래서 만나자마자 바로 등록을 딱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신청서를 딱 내놨어요. 등록해라. 그래요. 그럼 친구가 뭐냐 물어보거든요. 그냥 아멘. 딱 그래요. 야, 그거 피라미드잖아.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다이? 딱 그러면 등록했어요. 근데 기가 센 친구들이 있지. 한 번씩 보면. 그래도 임마 그게 뭐 사람들이 뭐 하던데. 딱 그럼 한 번 더 할 게 있습니다. 아이다이? 그럼 다 등록됐어요. 그래서 제가 200명 가입시켜놓고 3% 했습니다. 쓴 놈 아무도 없어요. 제가 산 게 다였습니다. 이거 뭐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일단은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급해가 가입시킨다고. 그러고 3개월째 딱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또 제 테이블 듣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역회사에서 있었고 일본에 그러니까 유학 갔다 왔다 그러고 큰 무역회 이래 소개해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데가 무역업을 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다니던 무역회사는 저까지 포함해서 직원이 총 3명이 있습니다. 동업하는 사장 2명, 직원 저 하나.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근데 기가 찬 거네요. 그렇게 2달하고 3달째가 딱 됐을 때 전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대단하다, 결단력도 크시다. 95년 그때 당시에 얼마나 큰 비전을 보시고 김정화 사장님은 전업을 다 하셨습니까? 이러시대요. 저는 그렇게 의지가 강하고 결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 사장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 월급 주기가 힘들다. 니라도 살 길 찾아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은 뭐라 그랬냐면 진짜 월급 안 주셔도 됩니다. 당분간 업무라도 배우겠습니다. 출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친구 형님이었거든요. 미안해서 안 되겠대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래요. 사실 그때 당시 저는 아주 절박해져 버렸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만 1년 동안 전 백수를 했거든요.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저는 1학과를 전공했는데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86년도 6학번인데 학교를 딱 들어갈 때만 해도 일본어과를 하면 무조건 취직이 됐어요. 부산에 신발공장 미즈노 아식스가 있어가지고 히라카나 조금만 해도 막 그냥 취직돼 갔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진학 지도를 하시면서 무조건 일본어를 하면 취직은 걱정 없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거 해놓으라 그랬어요. 제가 졸업을 9년만 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는 바람에 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 바뀌었어요. 예, 저보다 훨씬 커트라인이 낮았던 중국어과 말레이 인도네시아과 아들은 취직이 잘 되고 막 나가고 저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 1년 동안 집에서 면접이란 면접 보러 다니고요. 원서는 원서만 내고 다녔습니다. 그 원서 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학점을 성적 증명서를 요구하는 데는 사실 그걸 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려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구급 공무원 시험까지 쳤었거든요. 구급 공무원 시험이 절대로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쇼크로 공무원만 보면 이 국기에 대한 경계를 하고 다녔어요. 굉장하다. 제 할 때만 해도 20몇 대 1이라 그러는데 다음에 딱 되니까 실질 경쟁률 100대 1이 되더라니까요. 제가 3개월 딱 했습니다. 구급 세무직을. 근데 그 구급 세무직이 왜 제가 필이 돼서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수학 시험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수학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딱 했는데 3개월 만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재수강을 하려고 학원을 갔더니 우리 반에서 맨날 1등 하던 친구 모의고사에서 그 친구 재수강하러 왔더라니까요. 지도 떨어져가지고. 제가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네? 그래 공무원의 꿈을 완전히 접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겨우겨우 1년 만에 지간 회사가 3달 만에 저보고 안 와도 된다 그러니까. 그러고 아메이는 겨우 3% 겨우 이러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전업이 돼버렸어요. 갈등만 했습니다. 제 선배 한 분은요. 경기도의 어디 회사에 일하고 운전을 하면 취직이 된다고 100만 원 월급 주고 에스페르를 줄 테니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막 땡기더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아들 있는 게 저 가버리면 끝나니까 다시는 부산에서 만나기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부산에 직장 잡아보라고 그랬어요. 몇 군데 직장들이 전부 그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갈등을 하다가 아메이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결국 다른 직장에 가도 길어봤자 5년에서 10년이지 결국은 오늘 겪었던 이 상처를 또 겪게 되는 거야. 처자식 다 딸려서 나이 40 넘어서 나중에 회사 사장이 오늘 들었던 같은 이야기를 내한테 또 한다면 그때는 굉장한 상처가 되겠더라니까요. 저 하나의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아메이를 들여다보니까 이건 내 복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자르지 않는 이상 잘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가계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나도 수입을 계속 늘려가면서 따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하겠다. 일단 그런 것들을 지우고 그러고 사인한 지 3달 만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런 미팅이 나오면서 아메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달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12%. 꼭 12%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 이유 없이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그냥 12%를 하고 싶었습니다. 240만 점이 굉장히 많아 보이기도 한데 저 정도는 해봐야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달에 12%를 도전했는데 문제는 뭐냐 180만 점이 서버린 거예요. 정말 우울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안 될 것 같더라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240만 점도 안 되는구나. 1000만 점에서 SP 그거 1년을 했는데 되겠느냐 이게. 실제로 딱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둘 수 없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한다 해서 집안에서 찬성했겠습니까? 반대했겠습니까? 처음에 찬성하는 부모 아마 안 계실걸요. 예. 조금 제 이야기 들어보고 괜찮다 싶었다가 친인척들 몰려와가지고 바람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당장 어머니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메를 하겠다고 나가는 이 제 왼쪽 이 다리입니다. 바로 이 다리를 잡고 붙들면서 내가 니를 학교까지 졸업시키고 이렇게 어렵게 키운 거는 넥타이 메고 출퇴근하는 꼴을 보려고 그랬지 봉다리에 세제가 왔다 갔다 하면 세제 사세요 그 꼴을 보려고 한 게 아니다. 엄마의 소원이다. 제발 그만두라. 네가 차라리 그만두고 도서관에 가서 공무원 준비를 하면 1년 동안 네 적금 옅은 거 주고 용돈 줄게. 하지 마라 그건 정말로.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탁 나갔습니다. 나서니까 제 등기에 대고 저희 어머니가 뭐랬냐. 알겠다 이 3개월짜리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딱 돌아오면서 이야기하니까 네 3개월 이상 하는 꼴은 못 봤다. 옹변 3개월, 태권도 3개월, 니 다 3개월이었다. 네 평생에 4개월째 들어가는 걸 못 봤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3개월째 딱 될 때 제가 그만두고 싶은 거야. 이거 절단 난 거. 떠벌리긴 다 때려 벌려놨고 200명한테나 가입도 살살 한 20명만 시켜놨으면 뒷일이 괜찮을 텐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저를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이러니 함부로 그만둘 수도 없는 일을 제가 선택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후회했습니다. 아메를 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결국은 제가 웃긴 이야기지만 죽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가난이란 고통을 계속 받으며 살아가겠다. 아버지와 다르지 않은 인생을 내가 살겠다. 결국은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벗어날 방법도 없고 전 너무너무 의지도 박약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생각을 했어요. 칼로 배를 찌를 생각을 하니까 되게 아프겠더라고요. 네. 목매일 생각도 해봤습니다.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게. 예? 시체 꼴도 말이 안 되겠더라니까. 혀 다 튀어나와가지고. 약 먹을 생각도 해봤어요, 약. 약국을 돌면서 막 약을 사모아가지고. 그런데 하필 그 전에 드라마 하나를 봤는데 여자 주인공이 비싼 짓을 하다가 약국에서 전부 눈치를 채고 쥐약을 안 주고 수면제를 많이 준 거야. 50알 수면제를 한 2박 3일 동안 잠만 자고 위장만 베려갖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걸 한번 봤어요. 괜히 젊은 놈이 위장만 베리면 안 되겠다. 그것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고통 없이 차로 어디에 꽉 받쳐가지고 기절을 하면서 물에 팍 빠져가 죽어보는 거.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딱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한 일주일 동안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요, 부산에 가면 저 동아대학 하단 쪽에 을숙도 학원 다리가 있어요. 그까지 갔습니다. 실제로. 비장했어요. 유서 같은 건 유치하게 쓰지 않겠다. 미련 없이 떠나겠다. 딸린 식구 없을 때. 그리고 그 다리 위에 차를 탁 올렸습니다. 이 금방 100km 나는 차였거든요. 제 차가 잘 나가는 티코였습니다. 100km를 딱 내고 꽉 달리가 다리 중간쯤 딱 왔어요. 핸들만 팍 꺾으면 되잖아요. 한 순간이거든요. 탁 하면 막 아야 하면서 받치고 팍 죽어보겠더라고요. 근데 100km를 넘고 순간 넘어가는데 순간 핸들을 꺾기 직전에 생각이 딱 왔어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아까우냐면 차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차가. 우리 동생이 면허 갔다고 해요. 그 차 빌려가지고 한번 놀러 가겠다 그런 것도 한 번 안 빌려줬는데 제가 평생 살면서 읽어놓은 재산이라고 티코 할부 끝내놓은 그게 뿌인데 굳이 죽는 마당에 그거 달고 부사지 가면서 내가 빠져 죽을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차가 아깝다는 생각이 탁 드는 순간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나도 아깝다. 나도 아깝다. 이 젊은 놈이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제대로 도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시도조차 해보지도 않고 생각에 오그라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다는 게 너무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순간 탁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에서 핸들을 꺾지 못하고 잠깐 하는 사이에 확 지나와버려서 다리를. 그리고 뉴턴을 탁 받아가 돌아오면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1년만 더 해보자. 1년만 더 해보자. 1년 해가지고 안 되면 그때 이 다리 끊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때 다시 오자. 근데 분명한 거는 렌트를 해가오자. 차는 집에 놔놓고 내 차 아까우니까. 그러고 탁 돌아가는데 생각이 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게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하는 그런 기분인가 봐요. 어차피 나는 안 되는 상황까지 갔으니까 다시 한 번 더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제가 스폰서를 만나게 됐어요. 제 친구 신호자키라는 친구가 그 상위 스폰서 에메랄드 덱에 가가지고 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6개월 동안 안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쳤는데 자기가 한국에 몇 번에 찾아와서 사업 설명해도 안 들어주던 친구가 어느 날 가입하더니 2달 만에 200명을 가입시켰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분이 6년 이상 아메이 사업을 하던 그 에메랄드 사장님이셨는데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을 전혀 모르는 때였고 그분이 그렇게 해서 저하고 연결이 돼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저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계획에는
제가 다이아몬드 리그에 걸리게 된 거예요. 제 친구가 저한테 굉장한 그 강력한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인생의 기회는 3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앞으로 2번이 더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인생 기회가 이미 2번 지나가 버릴 수 있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해봐라 그러죠. 그 기회의 실체가 한국을 들어가는데 바로 소개하는 무로이 놀이꾼하는 스폰서라는 사람이다. 그 기회를 절대로 놓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다 받아들이지는 못했는데 그 기회 잡아놨다가 손해볼 일은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네가 의사를 보이면 도와주겠다 그랬을 때 일단은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일본에서 한국까지 들어와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그 기대에 못 미쳐서 해내면 얼마나 송구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때 당시 저는 너무너무 깜깜했습니다. 눈앞이. 미팅장도 제대로 없었고요. 스폰서가 없으면 홈미팅을 어떻게 하는지 사업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알아낼 길이 없을 때였어요. 혼자 그냥 계속 가입 신청만 받고 다녔거든요. 그분이 하는 걸 딱 봤더니 그걸 알아서 쇼더 플랜을 하시더라고요. 사업 설명이란 거를. 자료를 가지고 딱딱 보여주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던 건 뭐냐면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다르게 하면서 막 해놨는데 그분은 10명을 만나든 20명을 만나든 똑같은 내용의 사업 설명을 딱딱 해드리는 거예요. 3박 4일 딱 지나고 나니까 마지막 설명할 때는 이분이 일본말 하기 전에 제가 통역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알았습니다, 제가.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억만장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뭡니까 했더니 그 사업 설명이래. 그것만 네가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쇼더 플랜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너는 횟수의 반복을 통해서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 믿었습니다. 실제 그분이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니까요. 그분은 이미 1,000만 원 이상 월 소득이 됐고 벤츠를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절반까지만 따라가도 손해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러고 다음 달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뭘 물어보시냐면 SP는 언제 가고 싶으냐 물어보셔요. 그 제가 SP 지금도 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렇다 저렇다 지나온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월수 100만 원 갖고 싶다. 스폰서가 저한테 꿈을 적어라. 제가 꿈을 뭘 적어갔냐면요. 그 제일 처음에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적어오라 그러지요. 가지고 싶은 거 월수 100만 원. 하고 싶은 거 월수 100만 원씩 버는 사람. 저 그거 적어갔어요. 정말 그건 저한테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저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는. 정말 여러분 실제로 여기 실직 경험하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실직하는 그 고통만큼 큰 고통 없습니다. 남자분들한테는. 정말 여자분들 상상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대로 된 100만 원을 벌어서 아메이가 실질적인 직장처럼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당장 가고 싶다 그랬어요. 진짜가 그러시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그랬어요. 진짜의 진짜가 또 물어봤어요. 예, 진짜입니다. 그랬어요. 한참 있다가 진짜의 진짜가 그랬어요. 제가 딱 눈치를 챘습니다. 이분이 어떤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그분은 진짜 뭔가 심중 안에 네 가슴속 안에 한치의 끓이낌 없이 이달에 SP를 가고 싶다는 그 감정이 꽉 차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 대답 잘못하면 절단 나겠더라니까요. 너무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랬어요. 진짜다 그랬습니다.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냐? 그 질문을 한 4-5시간 한 것 같습니다. 밤 12시부터 그 부산 하얏트 호텔이었거든요. 지금 메리어트 호텔로 바뀌었는데 해운대에서 12시인가 그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마치고 나오니 거의 5시 다 됐더라고요. 질문은 진짜가 그거 한 개 가지고. 정말 진지했습니다. 가겠다 그랬습니다. 죽어도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반드시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게 SP래요. 그 간절한 마음속에 한치 의심도 없이 그 마음이 가득 차면 반드시 갈 수 있답니다. 제가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당신 말은 그거 진짜냐고. 예, 스폰서가 진짜라 그랬어요. 그 말을 믿고 제가 1995년도 12월 달에 SP를 도전하게 됐습니다. 암에 사인한 지 넉 달째, 사실은 전업이 되고 진짜로 마음에 사인한 지 딱 2달째였습니다. 그 전달 프로테지는 9% 180만 점. 스폰서는 이미 필드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사업 설명이 어떻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대로 할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명을 만나야 되겠냐 물어보니까 하루에 3명은 만나야 될 거래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3명을 만날 스케줄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1995년도 12월 달처럼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열심히 할 자신은 없습니다. 조금 미쳐 있었습니다. 그달에 어디에 갔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잘 기억도 없습니다. 어쨌든 스케줄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사업 설명을 했어요. 조금 막 부들부들 떨면서 다녔습니다. 그러고 12월 23일 날
그 앞라인에서 부산의 한국의 앞라인 쪽에서 크리스마스 랠리라는 걸 했어요. 12월 23일입니다. 거기에 제가 그 미팅의 초대를 27명 정도 모시고 왔어요. 랠리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스폰서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랠리를 반드시 봐야 된대요. 랠리를 보지 않으면 SP란 걸 죽어도 이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랠리하는 자리에 가서 현장에서 느끼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라이브로 봐야 체감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SP를 꼭 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랠리에 꼭 가야 된다 생각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꺼번에 첫 세미나에, 첫 랠리에 어떻게 27명을 동반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대요. 거절 많이 당하면 됩니다. 100명 이상에게 컨택을 했습니다. 한 사람 또 하고 한 사람 또 하고. 제 친구 하나는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대니까 나중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전화를 탁 걸면서 제 목소리를 딱 알았다 간다 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물러설 것 같지 않은 자세를 딱 보이니까 27번이 왔는데 아주 다양하게 왔습니다. 뭐 60대 이상 분부터 해서 제 동생 후배들까지 20대부터 60대까지 어쨌든 숫자를 채우면 된대요. 그래서 그 달에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어도 SP를 가겠다고 도전한 그 달에 12월 23일 PB가 430만 점을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고 연말 연시가 시작되는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순간에 제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달에 되겠나 말겠나. 드디어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이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랠리 현장에 딱 가기 직전까지 거의 이 포기의 무드를 조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랠리에서 아주 특별한 광경을 봤어요. 그때 당시 DDP인데 그걸 기억됩니다. 두 부부가 나왔는데요. 그 남편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 플래티늄까지 오는 데 대해서 있었던 자기들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새벽길 2시, 3시까지 차들이 다니지 않는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기 부부들의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제가 막 소름이 확 돋았어요. 그분들 보면서.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이 사고의 장애를 갖고 있었구나. 이 심리적 장애인이었구나 그 생각했어요. 저분들도 저렇게 꿈을 향해서 질주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랠리를 보면서 마음을 딱 굳게 먹고 남은 일주일을 다시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거의 이틀 전에 남았을 때 PB가 680만 원까지 났어요. 많이 났습니까? 적게 났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품이 500가지 정도 되죠. 그때 제품이 60개 정도 됐습니다. 제일 비싼 게 SA8 액체 세제 9,840원짜리 주문받으면 고단가 제품 주문받았다고 막 가슴 설레가 떨리고 이럴 때였거든요. 사업 막상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전달한 게 680만 원까지 했으면 요즘 같으면 루비보다 일의 양이 많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되고 나니까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니는 될 줄 알았대요. 우리 어머니가 재밌습니다. 뭐 보고 그렇게 느꼈냐 하니까 제가 들어가는 옆에 쪽방 같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 집에 불도 안 켜놓고 큼큼한데 저녁 무렵에 제가 혼자 그 방 안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더래요. SP 도전하는 그 달에 이틀 남겨놓고 저희 어머니가 점수는 많이 났나? 다 돼가나? 이렇게 질문했대요. 제가 갑니다! 이러더래요. 점수는 얼마나 났는데? 물어보는데 갑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막 푹 이러더랍니다. 사실은 그 직전까지만 안 됐어요. 좋아 안 했습니다. 다음날에 딱 됐더니 제 어머니가요. 동생 통장을 내놔요. 우리 동생이 2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지 월급으로 알차게 모아놓은 돈 400만 원짜리 통장을 탁 내놔요. 저희 어머니가 이걸로 쓰래요.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 자존심에 스스로 말할 수는 없었는데 동생이 어렵게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모은 통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좀 고맙기도 하지만 선뜻 받기도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죽어도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장을 들고 나머지를 샀습니다. 세제 400만 원치가 집에 들어오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온통 집이 회브릭 소포너의 향기로 가득 찼어요. 배달을 시켰어도 됐을 텐데 그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요. 일일이 차에 실어가지고 집까지 와서 쟀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 제 결단이었습니다. 죽어도 가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다음이 언제냐면 1월 1일이죠. 그 다음에 1월 2일, 1월 3일이 연휴입니다. 연휴. 그리고 제 신호잡기라는 스폰서가 들어와가지고요. 1월 1일, 2월 2일, 2월 3일은 전 세계인이 다 노는 날이라고 같이 놀자 그러더라고요. 이놈의 스폰서란 놈이.
원래 SP에 도전할 때는 1000만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 33만 점 이상이 나야. 근데 1, 2, 3일 동안 빵 PB로 가잖아요. 연휴니까. 그럼 4일날 해야 되는 PB가 100만 점을 더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4일째 딱 시작하는 날 포기할 뻔했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막 안 갈라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마감을 해놔놓고요. 4일째 딱 들었을 때 포기하려고 하는 저 스스로를 봤습니다. 제가. H당 그달 시작도 해보기 전에. 왜냐하면 지난달에 정말 해볼 때까지 해본 거야. 정말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 쪽에는 어릴 때부터 따로 살게 됐는데 정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어도 가고 싶지 않은 데인데 거기를 세제를 이렇게 싸가지고 들고 가서 만났어요. 사람들을. 정말 저는 하기 싫은 거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겨우 680 내놨는데 예? 쓴 사람 또 쓸 것도 없이 한 2달치 다 들어가 있는데 어디 가서 PB가 나갔어요. 쉽게 포기할 뻔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는데 꿈에 세제가 제 쪽으로 확 무너져 깔리 죽는 꿈을 꾼 거예요. 벌떡벌떡 일어나서요. 잠도 못 자겠는 거예요. 눈만 뜨면 세제 냄새가 진동하고. SB를 도전하시고 두 번째 달에 힘든 분 많지요. 저도 까딱하면 영원히 이 자리에 서지 못할 뻔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로거든요. 두 번째 달에 제가 하겠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카지마 카오루라는 분의 비디오를 제 스폰서가 보냈는데요. 그 랠리하는 비디오 장면을 봤습니다. 그분의 테이프를 딱 듣고 제가 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직전까지 저는 SP를 도전할 때 100만 원 때문에 아메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100만 원 때문에 아메를 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미 100만 원을 벌게 됐고 나카지마 카오루라는 사람이 이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성공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앉은 채로 무릎 꿇고 비디오 엮고 털다가 무릎도 못 팬 채로 그 비디오 다 끝날 때까지 한참 앉아서 결심했습니다. 이 달에도 죽어도 하겠다고. 그러고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행하면 다음 현실이 일어나요. 행동에서 부딪혀보면 어딘가에 다른 소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현재 앉아있는 상상에 살 수 있는 그런 일 말고 다른 일들이 벌어져요. 사실 그 달에는 정말 체력적으로 한계라는 걸 느끼면서 움직였습니다. 코피도 나대요. 어떤 분은 뭐 후벼서 났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 났습니다. 저는 철저히 겨울마다 몸살을 좀 하는 편이었는데 감기도 잘 오고 그 달에도 사실은 한기가 들고 그 몸살길이 왔는데 그냥 일반 가정집이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우통 벗으면 완전 냉수 마찰 돼요. 그래서 정말 냉수 마찰 하고요. 수건에 찬물 묻히가 닦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2달째에 뛰었더니 얼마까지 났냐면 800만 점까지 났어요. 마지막 이틀 남겨놓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한 거예요. 그러고 돌아섰는데 200만 점 모자라다. 이제는 우리 집 전 재산 다 들어갔고 돈 빌릴 데도 없어요. 그랬는데 저희 막내 이모님이 한 12% 정도 하는 소비자에서 소개 조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를 계속 지켜본 거예요. 제가 완전히 막 날이 서서 막 다니니까 마음은 쓰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끝까지 해낸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근데 저놈이 조카가 자존심 상해서 도움 요청은 못하겠고 눈치를 보신 거예요. 사실은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SP를 도전하는 처음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차기름 값으로 5,000원 넣고 나면 제 용돈이 5,000원인데 담배도 사필 형편이 안 돼서 담배 껍데기 비닐로 있지요. 거기다가 아침 새벽에 교육을 딱 가면요. 모래 위에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꽂아 놓는 게 있어요. 그거를 딱 꽁초를 수거해서 안면 내용이 끝났습니다. 테이블 돌려주십시오. 담배 껍데기 비닐로 있지요. 거기다가 아침 새벽에 교육을 딱 가면요. 모래 위에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꽂아 놓는 게 있어요. 그거를 딱 꽁초를 수거해서 제가 라이터로 찢어 피고 다녔거든요. 제 골초입니다. 밥은 굶어도 되는데 담배는 피워야 되니까 그러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무슨 돈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래 두 번째 달에 마지막 날 남겨놓고 저희 이모가 눈치를 보고요. 마지막 날 피갑에서 전화를 딱 하셨어요. 제가 부산 피갑센터에 딱 서 있는데 아무 대책 없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갑에 서 있었어요. 혹시 누구 지나가다 물건을 살까 싶어서. 800 몇십만 점 돼 있었어요. 830만 점? 포기 안 됐습니다. 마감 시간 2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고 이모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피갑에 가겠다. 무슨 뜻인가 좀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빨리도 안 오시더라고요. 마감 시간 다 돼가는데.
거의 30분 정도 딱 남겨놓고 이모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모가요, 200만 원을 딱 내놓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PB는 내 이름으로 잡아라. 그렇죠? 그래서 그 달에 이모가 아마 15%인가 했을 겁니다. 그러고 두 번째 달을 마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성실하게 그 두 달을 지내왔습니다. 숨 쉴 틈도 없었습니다. 제가 암의 일을 본격적으로 12월달, 1월달, 2월달 딱 세 달을 뛰니까요. 정확하게 체중이 10kg 빠졌어요. 10kg가 석 달 만에 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 해도 잘 안 되거든요. 뒤에 SP를 달고 나서 100만 원씩 들어올 때는 밥값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은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때는 하루 평균 배달 코스가 13개, 15개씩 됐어요. 4만 원 이상 무료 배달이 되는데도 4만 원 채우기가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세제 한 개 5천 원짜리인데 세제를 8개씩 사야 4만 원 된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제가 갖다 줬어야 됐어요. 배달 10군데, 10군데, 15군데씩 다니고 삽수면 하루에 3군데 한번 해보십시오. 숨 쉴 틈이나 있는지.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월 1일 딱 됐지요. 2월 1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루 만에 970만 ppb가 났어요. 세몬 오메가3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 다니는 두 달 동안 세몬 오메가3라고 막 계속 뜯고 다녔어요. 저한테 그 이야기 안 들은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전부 다 마무리를 이랬지만 나오면 금방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 꼭 그날 사도록 말을 해놨더니 그날에 그렇게 PB가 나버렸어요. 그렇게 에너지를 집중해서 딱 석 달 했더니 그달은 이제 그룹 전체 매출은 2천만 원 이상 확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6년 넘게까지 저는 1,000만 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뜨려면 최저 170에서 탁 날지 140km로 활주로를 달리면 끝까지 배에 가서 부딪힙니다. SP라는 핀은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시간을 기다려서 파트너의 눈치를 보고 가는 핀이 아닙니다. 나의 결단으로 최저 170km 이상의 시속을 계속 유지하면서 뜰 때까지 확 밀어가야 되는 핀이라니까요. 그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럼 그 달에 한 줄이 독립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또 두 번째 줄이 독립했습니다. 쉽게 독립하더라니까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독립한 줄은 제 선배님인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를 봐왔던 형이거든요. 그 형이 딱 뭐라 그러냐면 제가 SP가 됐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아야, 네 같은 게 되면 나도 되겠네? 딱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 형이. 네, 형님 됩니다. 저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저보다 훨씬 똑똑하시니까 분명히 될 겁니다. 그때는 금방 자신 가지고 하시더라니까요. 그랬는데 카운트를 해가는 과정에 제가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DD는 그대로 가겠는데 플래티늄은 아무 걱정이 없겠는데 문제는 이대로 유지하다 보면 만년 플래티늄을 하겠더라니까요. 제 스폰서는 주의를 줬습니다. 일본에는 그 두 개의 위험한 핀이 있대요. 첫 핀이 뭐냐? 플래티늄이에요. 그 다음에 에메랄드랍니다. 일본 속담, 아메이 속담인데 몰이라 그러죠. 그 살림할 때 나무 목자 3개 쓰는 거 있지. 그걸 딱 쓰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1000만 점이 불가능해 보였다. 1000만을 달성하면 이 1000만 점을 달성한 안락감 때문에 그 다음 지가 뭐 해냈다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는 핀이 첫 번째 플래티늄이라는 핀이랍니다. 안주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남들 다 받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수입에 있으면서 삶을 바꿀 수 있는 형편이 되지도 않으면서 뭔가 해낸 것처럼 교육도 열심히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자기 파트너들이 사람 후원하는 거나 눈치 보고 앉아있고 자기가 직접 후원하지 않으면 뒷짐을 딱 지고 돌아다니는 핀이 첫 번째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된대요. 주의를 확 줬으면 저한테. 큰일 난대요.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회사 다녀도 그 돈은 받는데 그 핀이 뭔 핀인 줄 알고 그러고 돌아다닌대요. 김상 큰일 난대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플래티늄이 될 때 세 줄을 독립시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줄은 독립돼 있는데 당장 3번, 4번, 5번이 안 보였습니다. 세 줄을 독립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5줄이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의 지시대로 하려고 생각했더니 제 리스트가 말라버린 거예요. 100명을 싹 다 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리스트를 다시 쓰래요. 다시 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2차 리스트를 쓸 때는 만만치 않은 인간만 나옵니다. 네. 만만한 사람 내가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쓰긴 써놨는데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미 GP 핀을 막 향해 가고 GP가 돼서 플래티늄 핀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게 두려웠어요. 썼습니다. 제일 두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요. 제 다니던 회사의 2명의 사장님이었어요. 네, 처음에 제가 암에 할까봐 억수로 주의 줬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직장이 상사로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를 아주 이렇게 밑에 부하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친구가 와가지고 사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과연 저분들이 제 말을 받아들여 줄까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좀 더 내가 잘 돼서 좀 더 성공해서 차도 좀 더 큰 걸로 바꾸고 돈도 더 많이 벌어서 찾아가야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왔는데 제 스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생각 하다가는 그런 결과를 못 얻어낸대요. 용기를 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교사 찾아갔습니다. GPT였어요. 그게 4층이었는데 문제는 2층 이상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데몬스트레이션 다 할 때니까 가방 큰 걸 들고 해요. 무슨 외판원 같이 해가지고 2층까지 딱 올라가서 3층 계단을 딱 올라가도 위쪽에 철문이었거든요. 문소리 착 나면 마음 준비 안 됐는데 사람 튀어나올까봐 화장실로 화사락 들어가 숨어있고 그거를 4번이나 했습니다. 3층까지 갔다가 도망치고 3층까지 갔다가 도망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일 웃긴 게 화장실 들어가서 그 변기 있는 그까지 다 들어가 숨었어요. 혹시나 지나가다가 제 화장실에 있는 거 뛸까봐. 순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이 모습을 제 파트너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이거. 저 믿고 하면 하겠습니까? 리더란 건 앞서 나가는 용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특별한 지식이 있는 거 아니고 레벨이 있는 거 아니고 돈으로 밀어줄 수 있는 스폰서는 아닌데 용기조차 없으면 누가 저를 따라오겠어요. 평생 이거 한 번 제대로 사업 설명 못하면 평생 천추안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탁 하고 그 4층 계단을 탁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서는데 철문이 착각하는 거 다시 4층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고 문을 열고 탁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웃긴 거야. 제 혼자서 2층, 3층, 2층, 3층 하면서 화장실에서 몇 번이나 숨었다는 사실은 두 분은 모른다는 거야. 저 혼자만 그렇게 공포스러운 상상을 하고 별짓을 다 한 거야. 두 분은 저를 너무너무 반갑게 맞으시는 거야. 너무 오랜만이다. 잘 되나 하고 막 그래도 밥 먹었나 막 그러고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더니 제가 한 짓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 제가 밥은 먹었는데 사실 제가 진짜로 오늘 정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뭐 차나 한잔 해라 그러고 막 앉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좋으니까 제 부탁 하나 들어줘. 뭐냐 사설명 들어. 그랬더니 해봐라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뒤에 그분들이 전부 사업을 같이 하게도 됐어요. 그리고 제가 두 줄을 독립시킨 상태로 이제 플래티늄 돼서 그 서울의 셰라톤 호텔에 그 세미나에 가게 됐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제가 호텔에 가서 자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사실은 호텔을 처음 경험하게 됐는데 그것도 좋았지만 사실 그런 데는 제가 사실 흥미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그때 충격은 뭐였냐면 제 스폰서가 일본에서 들어오신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서울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계시니까 그분들을 직접 만나게 할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축하하러 오셨던 제 스폰서 무로이상이 저를 데리고 밤늦은 시간에 인터컨티넨탈로 갔습니다. 거기서 쇼크 받았어요. 2명의 다이아몬드가 오셨는데 한 분은 정말로 세련된 40대 중반의 제일교포 출신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이야 멋지다. 다이아몬드를 하니까 저렇게 멋지구나 정말로 그 생각하고 딱 따라 들어갔는데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 이그젝티브 플로어라고 있어요. 일반 룸하고는 다릅니다. 탁 들어갔는데요. 비슷한 분 서 있을 줄 알았더니 70대가 완전히 넘어가신 노인이 딱 한 분 서 있었어요. 키는 진짜 이만했습니다. 잠옷을 딱 입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이아몬드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카와구치 논나라는 일본의 다이아몬드를 잘 소개했습니다.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제가. 이 사업은 진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한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나이로 60에 아메이를 스타트하셨대요. 그 아메이를 알려준 사람은 자기 딸이 이혼을 했는데 그 전 사위였답니다. 엄청 좋지 않은 관계였겠지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이 60이 다 된 그분한테 1년 동안 찾아오면서 꿈을 물어보더래요. 처음에는 칼이 있었으면 칼로 찔러 죽이고 싶더랍니다. 저게 우리 집안을 아예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다 결국은 60이 다 된 인생에 서 있으면서 남은 여생을 생각하고 마지막 꿈을 생각했는데 아메이가 와닿았다. 그래서 그분이 10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셨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왜 오셨냐 그랬더니 여행 가이드를 하던 한국의 가이드 여자분이 아메이를 하게 돼서 GP가 돼서 그 그룹 지원하러 사업차 오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손을 잡고 마지막에 이 말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김상 나도 김상처럼 아름다웠던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 있었다. 정말 그때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될 줄 몰랐다. 70대 100발의 노인이 될 줄은 죽어도 상상을 못했대요. 하지만 김상 그 40년 세월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다. 준비하라. 그리고 김상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모든 사람이 주변에서 같이 하면이라다 다 그만두는 니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10년을 해보면 이 사업의 가치를 알게 될 거래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막 가슴이 콕 막히는 것 같아요. 그 방에서 탁 나오는 순간 제가 뭐 생각했냐면 죽어도 10년을 해봐야 되는 사업이다. 10년을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꿈에 그리던 3줄 카운트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정말로 에메랄드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OM에 그 여러분보다는 훨씬 많이 갔을 겁니다. 전업이 되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조건 갔습니다. 교육을. 3선 이후에서 앉아본 적도 없습니다. 제 스폰서가요. 하나, 둘, 세 번째 안에 앉아야 성공한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다른 일로 늦게 오면 요렇게 앉아도 앉지 저렇게는 앉아본 적 없습니다. 진절머리 나도록 교육을 던졌어요. 어떨 때는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있었거든요. 그 본사교육장이 부산의 구서동에 있었는데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리니까 물살이 확 해서 바지가랑이 무릎팍 정도까지 물이 번져서 다 젖을 정도로. 위에는 우산을 써도 막 바람 날리고 등이 다 젖어가 들어갔어요. 옷을 털고 탁 들어갔더니 그 강의장 200명씩 오던 강의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만 와 있어요. 강사도 그날 안 왔어요. 이후에 그 강사가 누구였던지를 알게 됐는데 그분은 지금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 강의장을 혼자 지켰던 김종아라는 인간은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고요. 미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강의 시간 동안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에메랄드 핀은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래요. 저는 정말 수없이 많은 여자들과 이별해 봤습니다. 정말 가난과 이별하고 싶었어요. 정말 가난과. 가난은 그 일본에 그 크스이마치쿠 상이라는 일본 저하고 그 20살 차이 나는 여자 리더가 있습니다. 그 테이프 들어보면 제가 하여튼 아메이 세계 들어와서 들었던 테이프 중에 제일 공감하는 테이프입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가난한 시골에 태어나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일본 자기 동네 전병 센베이 하는 거 있지요. 그거밖에 없던 시절에 중학교도 겨우 남았는데 자력으로 고등학교를 갈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답니다. 근데 자기는 초등학교 때 자기 동네에 그 테니스 코트가 하나 있었는데 외국인 선교사들이 늘 거기서 테니스를 치더래요. 초등학교 겨우 들어갔을 나이에 매일매일 친구들과 안 놀고요. 그 테니스 코트에 시합만 있으면 가서 거기서 매일 쪼그리고 앉아서 그 사람들을 바라봤답니다. 너무너무 멋져 보였답니다. 하얀 운동복을 입고 테니스를 치는 게 너무너무 고품격이더래요. 그렇게 몇 달을 찾아가니까 그 선교사 부부가 그 꼬마, 그 스이마치코라는 꼬마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쿠키를 구워주고 대접을 하더랍니다. 센베이밖에 안 먹어봤는데 그 손으로 만든 쿠키를 입안에 탁 먹는, 입에서 넣어서 탁 씹는 순간 자기는 컬처 쇼크를 맛봤대요. 문화 충격을 입었대요. 와, 미국에 가면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만 사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미국 갈 꿈을 꾸면서 이분이 영어 학원도 없던 시절이라 영어 테이프를 듣고 매일매일 혼자 공부했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할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영어 회화가 됐대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마치면서 대학 갈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외국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호텔에 취직했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는 사람을 찾았대요. 자기를 스폰서 해줄 사람, 미국에 유학을 보내줄 만한 그런 재력이 좀 있는 사람을 찾았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노부부 둘이가 오셨는데 손님으로 너무너무 인상도 좋고 착해 보여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그랬더니 그 부부 두 분이 자기한테 그러면 내가 스폰서한테 주겠다. 정말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 16살 때 뉴욕의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뉴욕의 케네디 공항의 야경은 죽어도 잊을 수 없다. 그 느낌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일본에서 비서생활, 대기업의 회장 비서생활을 하다가 훗날 시집을 가고 애를 기르다가 영어 학원을 차리고 하시다가 아메를 만나게 돼서 지금 더블 다이아몬드 이상까지 와버린 신분입니다. 지금 트리플인가 됐습니다. 네, 트리플 됐구나.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자기는 가난해서 배운 교훈이 하나 있대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뭐냐. 죽어도 다시는 가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제 가슴에 그대로 확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죽어도 에메랄드가 되고 싶었어요.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사인하고 스타트한 지 만 11개월 만에 세 줄이 독립하면서 에메랄드 카운트가 들어갔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4번 줄, 5번 줄도 미팅에 참가하면서 레그들이 커지고 있었어요. 꿈에 그리던 에메랄드를 갈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카운트가 들어가서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제 집에 큰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하시던 장사가 완전 부도가 났어요. 연쇄부도 아시지요? 저는 이런 강의장에서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지나간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저렇게 하나 하면 처음에는 그 남 이야기로 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 당하면 기분 안 좋습니다. 본인의 이야기가 되면. 그래서 밤늦게도 집에 사람 많이 옵니다. 새벽에도 오시고 딱지도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 친척 집에 피신을 가게 됐어요. 그래, 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곧 돌아가실 것 같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동생한테 그 좋은 식당 하나 알아보라 그래가지고 동생이 다니는 회사 앞에 회식 가던 일식집 1인당 5만원씩 하는 집에 저희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셋이 가서 식사를 한 그릇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식구 가서 외식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혹시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 평생 후회 없도록 밥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식사 제대로 못하고 계속 우셨어요. 그리고 한동안 피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가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집에 전화기를 안 달아놨습니다.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전화벨 소리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 집에 그 오실 때 인터폰 눌리는 사람 억수 싫어합니다. 문 두드리는 거 싫어하고. 제 꿈은 뭐냐면 주택을 성공을 해서 주택을 지으면 대문에 거꾸로 송곳을 다 박아 놓으려고 생각했습니다. 못 두드리게 하려고. 초인종 안 되면 꽝꽝꽝꽝 두드리잖아요. 절대로 못 두드리잖아요. 강의를 막 하고 있으면 돈 받으러 오신 분이 저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뒤에서 보자. 그분들하고 애프터 미팅하고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시간에 집에서 전화가 와요. 집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제가 장남이니까 이제 전부 저한테 그걸 하시니까. 그래서 집 앞에서도 몇 번 잔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미팅을 어기는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파트너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어려웠는지를 모르더라니까요. 제가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급한 불 끄는 거. 이자가 막 불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 사갔거든요. 이자도 많습니다. 제가 IMF를 겪으면서 98년도에 아메이도 언론 프레이를 6개월 동안 당한 거 아시지요? 예, 그러면서 제 수입도 300만 원대에 갔다가 2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최저 200만 원까지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갚아야 되는 돈은 250만 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도 팔았습니다. 휴대폰도 없앴습니다. 그럼 일주일 해보니까 이 사업도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 중고차를 하나 구입하고요. 휴대폰은 일단 받는 전용으로 하고 거의 걸지는 않겠다. 이렇게 휴대폰 다시 장만하고. 그래 놓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정말 그땐 죽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뭔가 해서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에메랄드가 됐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메랄드가 딱 됐는데 9월 달에 에메랄드 포럼을 가게 됐어요. 제주도에서 열리는 거 아시지요? 그 에메랄드 포럼 그 멋진 하얏트 호텔에서 첫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저는 평일날 그 멋진 하얏트의 그 제주도 전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구속이 되신 거예요. 그 찬데 누워 계실 거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완전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참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죽고 싶은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스폰서가 알게 됐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이상하니까 스폰서가 탁 눈치를 채고 한국을 들어오셨어요. 얘한테 뭔가 큰일이 있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해보라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저를 앉혀놓고 저 앞에서요 박수를 치면서 축하한다 그랬어요. 너에게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생겼다. 김상 축하한다. 인간은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크기의 장애만 시련만 주어진다. 신은 너에게 극복할 수 없는 장애는 주지 않는다. 인생 최대의 위기, 인생 최대의 시련은 반드시 인생 최대의 찬스를 동반하고 같이 붙어온대요. 하지만 시련이 앞서오기 때문에 그 시련의 크기 때문에 뒷보상의 크기가 보이지 않는답니다. 축하한다. 만약 그분이 제 스폰서가 아니었으면 칼로 찔러 죽였을 겁니다. 온몸으로 2년 동안 저를 돕기 위해서 띄워주셨던 스폰서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베이스로 돌아가래요. 돈에 맞아서 든 멍은 죽어도 돈으로 풀릴 수밖에 없대요. 다른 걸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돈을 벌어라 그러시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 아메리카 언론 때문에 이렇고 IMF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네가 같이 사업을 하던 파트너들은 낮아빠져서 같이 끌어도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너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루비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루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이스로 돌아가서 꿈을 다시 적어보래요. 새로운 꿈을 세우랍니다. 리스트를 새로 적으래요.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쇼더 플랜을 해나가래요. 다시 리스트를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충북 제천에도 나오고 서울에도 나오고 울산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정말 차비도 없고 밥값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에메랄드가 되는 시간부터 계속 굶었어요. 그래서 울산은 여기 울산에서 저 매달 보시는 분 많이 계시지요? 저 울산만 생각하면 울상이 됩니다. 제가 3년 4년 됐네요. 울산에 다녀보니까 이 기름값 안 되는 거야. 당장 뭐 그 한 사람 만난다고 피비가 막 나는 거 아니니까.
울산을 가장 싸게 가는 방법 없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부산의 부전역에 가면 울산역까지 가는 완행 기차가 있어요. 그걸 타기 시작했습니다. 멋집니다. 그거 타면. 그 기차 안에서 책을 읽었어요. 그러고 울산역에서 파트너들과 미팅을 하고 또 울산역에 파트너가 데리고 주고 가면 버스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울산 IP가 없어가지고 그 IP에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꼭 비 오는 거 아시지? 우산도 없는데. 그런 기억도 많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1년을 하는 동안 제가 루비를 하게 됐습니다. 루비를 하니까 당장 수입이 올라와요. 400만 원 이상으로. 갚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년 반 만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제 어머니 빚을 다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꼭 리더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시기는 인내도 하십시오. 이미 다 크셨는데 애들도 숙제하고 시험 치고 지 견딜 거 견딥니다. 근데 이미 어른이 된 주제에 그 작은 고통 하나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은 당장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가 밝기 때문에 그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해서는 충분히 인내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다 하는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시내버스라도 탈 수 있고요. 정 안 되면 걸어서라도 가면 됩니다. 한동안 계속 굶으니까 나중에 허기가 져서 힘이 없어 안 되겠어요. 계속 밤늦게까지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김밥을 싸다 냈습니다. 싸주는 사람은 제가 싸면 되죠. 그래서 집에 멸치볶음 같은 거 있으니까 김 위에 밥 얹고 멸치볶음 이렇게 깔아 다닌다. 제 파트너에 뭐라 그러냐면 전부 다 우리 집 김밥은 참 특이하대요. 맛있다고 한 번씩 쥐 먹고 가고 이랍니다. 그 뭐 제 식사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 2년 반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마지막 날 작년 10월 30일 날 10월 18일 암에서 일시불 보너스 들어왔거든요. 매월 근 200에서 250만원씩 갚다가 재작년에 1,700만원, 작년에 2,200만원 회사에서 일시불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뭉태기로 이렇게 갚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 갚은 액수가 9천 몇백만원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그 아저씨를 불렀어요. 차용증을 대신 써본 분이 있어요. 부산에 가면 서면에 유원 오피스텔 건물에 한민영이 있습니다. 제 주 거래원인데 그걸로 불러가지고 마지막 날 돈을 차용증을 받고 돈을 탁 드렸어요. 탁 드리고 나니까 몸이 이렇게 딱 이렇게 떨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탁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카운터에 그 여자 아가씨들이 은행 아가씨들이 아주 긴장한 얼굴로 한참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그 단골로 매달 가는데 매월 25일만 되면 그 은행에 서서요. 암에 보너스 2차 보너스 들어온 날이잖아요. 그 2차 보너스 들어온 거 가지고 전부 깨알같이 써서 보낼 때 다 이체시키면서 날리는 꼴을 2년 반 동안 그 아가씨들이 봤거든. 근데 뭔가 오늘은 좀 이상하다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탁 돌아섰는데 문제는 뭐냐면 빚을 갖고 돌아섰더니 남는 게 월 소득이 그 달에 월급이 8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2년 반 동안 없어서 못 쓰는 법은 배워가지고 쓸 줄은 모르는데 월급은 800만 원. 빚 갚을 건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저는 지금도 잘 쓸 줄 모릅니다. 옷도 딱 정해져 있었어요. 양복도 함부로 사지도 않지만 1년에 한 번 사면 13만 원. 넥타이는 5,000원짜리 이상 사본 적 없습니다. 밥도 나가서 혼자 움직일 때는 3,000원 이상은 절대 사 먹지 않았습니다. 제 들어오는 수입이 적어서가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2년 반을 견뎌냈어요. 제 파트너들도 보지만 어떤 분들은 제 수입의 5분의 1밖에 안 되면서 맛있는 거 하나 앞에서도 자기 욕구를 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봅니다. 이 사업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입을 받고 보니까 제가 간절하게 꿈꾸던 게 있었어요. 정말 집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달 됐을 때 해외여행 괌으로 갔지요. 제 어머니는 이미 집으로 돌아와 계셨고요. 그 어머니하고 괌을 같이 가게 됐습니다. 제주도도 한번 못 가보셨고 에메랄드가 됐을 때 혼자 그 에메랄드 포럼 와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울었는데 저희 어머니와 괌을 같이 가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5줄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비즈니스 클래스에 타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코노로 뒤로 갔습니다. 그 기쁨은 이런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제 어머니가 이제 비행이 딱 시작되고 혹시 또 실수하실까봐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강경미 사장님 아시죠, 여러분? 대전에 킹쿡 잘하시는 사장님. 그 강경미 사장님이 그 친정 어머니하고 같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정말 뭉클했습니다. 강경미 사장님의 스토리도 제가 들어서 알거든요. 정말 어렵게 가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인내하고 견디고 극복하셔가지고 그분도 그 친정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 옆에 저희 어머니 앉아 계셨고 한없이 기뻤습니다. 근데 놀랐던 건요. 저는 평생 저희 어머니가 생선은 대가리가 맛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어머니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나는 됐다, 나는 괜찮다 였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뭐를 맛있어 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괌에 갔더니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건 어차피 전부 공짜로 주어져 있는 거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5박 6일 동안 바짝바짝 뛰면서 좋아하셨어요. 저는 원래 해외여행 가면 노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냥 계속 그 늦잠 자고요. 점심때 지나가 일어나서 밤에 쇼핑 좀 하다가 좀 다니다가 저녁 때 되면 사람들 다 자기들은 마루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럼 할 게 없기 때문에 저 혼자 힘이 남아있으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혼자 새벽까지 풀장에서 하거나 안 그러면 밤새 배회하고요. 안 그러면 들어와서 힘 남아있으면 벽지를 끌다가 피가 맺히고 그러거든요. 늘 여행이 그래 우울했습니다. 아메 여행을 제가 6번이나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확 즐겁게 논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새벽부터 나가야 돼요. 미끄럼틀 타고도 좋아서 바짝바짝 뛰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몇 번이나 울컥울컥 했습니다. 마지막 날 돌아오는 만찬이 끝나고요. 헬기가 지나가면서 꽃가루 만송이 뿌리고 지나갔는데 방으로 들어가시자 그랬더니 저희 하시는 말씀이 좀 1시간만 시간 여유를 줘. 나는 좀 이따가 들어갈게 그랬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종아야 니는 좋겠네. 왜 그러시면 니 내일 또 온다 이가. 여행 맛을 보신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아메이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 돌아오자마자 그 다다음 달에 제가 집을 샀습니다. 정말 저는 집에 대한 꿈이 강한 인간입니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닌데 평생 학교 가면 맨 처음 하는 거 있지? 자가, 전세, 월세 이거 하지? 이거 할 때마다 그 말할 수 없이 자존심 상한 게 지금까지도 아직 선명히 전 남아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하면 좀 우습게 되지? 왜 제가 그렇게 됐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상처였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제 손으로 제 집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이라는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IMF 기간 동안 저는 깨닫게 됐어요. 아무나 와서 문을 두들기고 아무나 와서 차고 들어오고 아무나 와서 집 세간을 던지는데 치욕스럽습니다. 옆집 사람 보고 안녕하세요 좋은 얼굴로 있다가 새벽 2시 3시에 막 부수고 던지고 하는 꼴을 하면 온 동네 사람 불 켜고 다 나와 봐요. 굴욕스럽고 죽기보다 치욕스럽습니다. 돈 때문에 당하는 수모는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정말 그 동네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샀습니다. 계약을 해놔놓고요. 매일 찾아갔습니다. 그 아파트를. 100번을 찾아갔어요. 그것도 미팅 마치고 새벽 1~2시는 돼야 갈 수 있으니까. 매일 그 아파트 딱 찾아놔놓고요. 그 아파트 베란다를 딱 치다보고 서 있어요. 100번을 하니까 경비가 드디어 나오대요. 정장 입고 그랜저 타고 까만 놈이 딱 내려가 새벽 2시에 딱 서가 1시간씩 있다 가니까 하루는 물어보시더라고요. 경비가 나오시고 도대체 당신 왜 오시냐? 누구냐 당신? 입주 예정자입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기가 차서 들어가요. 기가 차서. 그러고 뒤에 가니까 지하 주차장도 한번 보라면서 바리케이트를 걷어주고 이러더라고요. 네. 성에 감동했어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집을 샀습니다. 언제냐면 2월 15일 날, 작년 2월 15일 날. 이사를 아주 멋지게 갔습니다. 여러분 그 주부들 이사 몇 번 해보신 분은 이사 힘든 거 다 아시지요? 예, 하기 싫습니다. 저는 맨몸 이사했습니다. 맨몸 이사. 들어보셨습니까? 맨몸 이사. 제 어머니한테 제가 주문을 했어요. 일단 집에 있는 거를 일주일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 버리라. 절대로 인삼 그려져 있는 숟가락 같은 거 챙겨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버리라. 다 버리라.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버린 게 정말 산더미처럼 한 3~40만 원 나갔습니다. 쓰레기 치우는데. 예, 그러고 집을 왕창 비워버렸어요. 그러고 이삿날에 제 차로 제 어머니하고 탁 타고 출발했습니다. 동생은 이제 출근했으니까 그걸로 오라 그래 놓고. 그러고 집에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채울 것도 없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서 넣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뭐를 꼭 사드렸으면 좋겠느냐. 이제 처음으로 어머니 원하는 세간을 사넣게 됐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을 거 아니냐. 뭐를 원하시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놀랍게도 화장대를 1순위로 꼽으시더라고요. 저 놀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여자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왜 화장대를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시집갈 때도 해본 적 없답니다. 평생 살면서 집에 화장대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니까 잘 사는 친척분 브랜드 체인지할 때 밀려온 것 뿐이래요. 유행 지나갔다고 밀어내는 거. 그래서 있었던 게 우리 집에 있었던 가구였다. 그래서 화장대를 사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드려야 되냐 하니까 침대를 사달래요. 아니 우리가 평생 요 위에서 잤는데 왜 갑자기 침대를 달라 그러시냐. 종아야 괌에서 침대 잡으니 너무 좋더라. 침대를 사달래요. 침대 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하니까 테레비를 아주 큰 걸 하나 사버려요. 거실에 탁 열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테레비 보잖아요. 알고 봤더니 우리 집에 칼라 테레비도 한 번 우리 손으로 산 거 없답니다. 다 그냥 친척들 브랜드 체인자 밀려온 거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43인치짜리 소니 프로젝션 테레비 저희 어머니 키만 한 거를 사가 엿붙습니다. 그러고 2달 있다가 동생이 장가를 가게 됐어요. 제가 그 빚을 갚는 동안 원래 옛날에 저희들이 사놨던 집이 있어요. 그 담보들이 막 묶여있던 거를 빚 갚으면서 싹 정리하니까 집이 깨끗해졌잖아요. 전세 들어온 그 돈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동생은 오늘도 왔습니다만 액션이 아주 느리고 조금 공 같은 기질이 있는데 제가 동생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제 뭐 처분됐으니 니도 장가도 가야 되고 명의를 네 걸로 바꾸라 그랬어요. 집을 그냥 줘버린 겁니다. 원래 그럼 제가 하면 되잖아요. 제가 담보 풀었으니까. 근데 우리 동생이 다음날 명의를 바꿔놨대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 있은 후로 우리 동생이 바로 장가를 가겠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는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수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싱크대하고 이런 가지도구 좀 사는 데는 보태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한번 그 집 수리하는 데를 갔습니다. 갔더니 뭐 공사가 많이 있어요. 막 일을 하고 있던데 우리 재수 씨가 막 어떻습니까? 막 이랬어요. 뭐 필요한 거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우리 재수 씨가 재밌어요. 거두절미하고 아주버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 제가 무슨 뜻인지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다 제가 해주는 걸로 대pos어요.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수 씨는 저를 보면 이렇게 하면 되세요. 그래서 동생이 4월달에 장가를 갔습니다. 동생이 장가를 가고 이틀쯤인가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좀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날 펑펑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들 아매를 해서 너무너무 장하다. 큰아들 덕분이 아니었으면 엄마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늘 품고 그냥 죽었을 거다. 엄마 소원은 우리 딸랑 있는 세 식구 한 지붕 밑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 2 아들을 키우는 동안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도 그 당신의 집을 마련해서 2 자식 데리고 같이 살아보는 그 꿈을 못 이루셔가지고 늘 그랬는데 결국 동생은 때 돼서 장가를 가버리잖아요. 그럼 그 한을 어떻게 풀 길이 없어서 평생 한이 맺혔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해내는 바람에 2달이라도 우리가 한 지붕 밑에 사는 그 기쁨을 맛보지 않느냐. 그 큰아들 너무너무 장하다 그랬어요. 저는 그 어머니의 눈물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제 어머니가 행복해하고 우리 동생이 저라는 큰 기둥처럼 저한테 의지하는 동생을 봐도 너무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아메에서 가장 얻어낸 게 뭐냐, 그런 큰 힘을 가지게 됐다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직도 저는 좋은 차도 더 좋은 차 탈 수도 아직도 사꾸고 있어요. 뭐 더 좋은 옷도 입을 수 있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주변의 가족들이, 내 주변의 식구들이, 내 주변의 파트너들이 이 비즈니스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보다 행복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4월 1일부터 드디어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마지막 6번째 주자가 드디어 우리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4월 7일날 랠리를 했습니다. 그 랠리 무대에 제가 그렇게 감격에 꿈꾸던 그 다이아몬드 랠리 무대를 6년 반 만에 거의 오를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떨 때 그런 얘기 됐어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 기억하시는데 옛날에 2년 전에만 해도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카운트만 한번 탁 들어도 팍 쪼업보다 좋다 그랬습니다. 네. 누군가가 당신 한 덱에 손가락 한 개씩 주세요. 그러면 당신 덱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제 팔도 잘라드리겠습니다. 그랬을 정도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무대에 오르는데요. 사실은 이 영상물을 상영을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비디오를 딱 찍어서 돌리는데 그 입장하기 전에 저 뒤에 딱 서 있으면 그 화면을 보는 순간부터 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SP 때의 제 얼굴은 지금 얼굴과 다릅니다. 그때는 못 먹고 움직일 때니까. 그때 막 사업 설명하는 게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제 상황이 어땠고 그때 내가 뭘 생각했는지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에 오르는데 울음이 안 그치는 거예요. 섰는데 고개를 못 들었어요. 참다 울음이 터져가지고 고개를 돌리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울었느냐? 이렇게 울었어요. 부끄럽기도 했는데 거치질 않았어요. 횡격막 경련이 오대요. 이렇게요. 겨우 한 10분 울고 진정을 했어요. 강내 그 대표들이 올라와서 저한테 꽃다발을 주는데 진정시켜놓은 그거 겨우 넘어가는데 마지막 우리 동생이 올라오면서 저희 어머니와 같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동생을 보면 다시 울음이 터졌어요.
동생을 와인드 이런 말 하기 참 민망합니다만 제 어머니 면회를 갔을 때입니다. 정말 그때는 저한테 5,000원도 너무 컸고 5만 원은 진짜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면회를 가면 음식도 넣어드려도 돈도 넣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 제가 모은다고. 그래서 5만 원을 겨우 만들어서 과일하고 조금 사드립니다. 동생도 이 땀한 놈이 면회를 마치고 탁 나오면 이 울컥거린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나오다가 심하게 호되게 동생한테 몰아세웠습니다. 니하고 내하고는 지금 눈물 섞어가면서 감정 호소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꼴을 당하는 건 돈 때문인데 니하고 내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아메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감정의 기대가 울 때가 아니다.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정말 터져 나올 것 같은 눈물을 삼켰어요. 그래서 그 무대에서 동생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할인점에 동생하고 둘이서 그 일주일 식량을 사러 갑니다. 10,000원을 들고 가요. 그러면 4,850원짜리 햄을 잡았다 놨다 하다가 결국은 980원짜리 진주 햄 소세지를 이렇게 사온다고. 그래서 둘이서 일주일 동안 끊어 먹는데 마지막 날 되면 꼭 한 이만큼 되는 소세지가 말라 비틀어서 냉장고에 남아요. 저놈도 저 많이 먹으라고 조금 잘라 먹고 저도 애끼고 잘라 먹고 지도 애끼고 잘라 먹다가 그 한 줄 햄이 남아있어요. 그랬던 동생이 플래티늄이 돼서 무대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제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저는 제 가게를 새로운 계급으로 완전히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다이아몬드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게 됐어요. 이제 제 동생도 성공해야 되고 제 나머지 많은 가족도 다 성공해야 됩니다. 저는 아메를 통해서 너무 많은 걸 얻어낸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메를 시작할 때는 연봉이 1,300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최소 연봉이 1억 3,500입니다. 안 믿으셔도 되고 믿어도 됩니다. 재수 없으면 1억 5천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카운트를 마감했지만 제 이하의 두레가 이미 다이아몬드 카운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맨 다이아몬드보다 그룹이 큽니다. 티코를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 그랜저를 타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차 탈 수도 있습니다. 에쿠스 탈 수 있고 벤츠도 마음먹으면 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저는 집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33평짜리 살고 있지만 올 안에 60평대 이상의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 게스트로 오면 이사간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에 포부가 진 사람이 돼서 큰 아파트로 지금 가려고 오늘도 사실은 부산 내려가는 길에 집 한 군데 보러 가야 됩니다. 저는 6년 반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29에 아메를 시작했습니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청순함, 그 좋은 시간을 아메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젊음을. 그 기간 동안 저는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메에서 다이아몬드가 되겠다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달려왔습니다. 다이아몬드 카운트 마감을 앞둔 이틀 전인가 울산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국도에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6년 반 동안 아메를 하면서 뭘 얻었고 뭐를 잃었는가. 저는 6년 반의 세월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을, 가장 한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시간을 이 아메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제가 얻어낸 게 뭐냐, 지금 현재까지 얻어낸 것들은 이런 겁니다. 물론 내년에는 이야기가 더 다릅니다. 물질적인 것들. 하지만 제 감정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로 다 해드릴 수도 없고 보여드릴 수도 없습니다. 자, 근데요, 부산이 다 와가는 즈음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6년 반 동안 시간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여러분에게도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세월은 지나갔습니다. 아메를 해도 5년, 안 해도 5년은 갑니다. 저는 그 젊음을 묻어서 이걸 얻어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3가지는 하십시오. 제가 결국 6년 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첫 번째, 저의 선택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고 의지가 강했고 능력이 대단했거나 레벨이 애시당초 좋았던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족이 도와주고 응원을 했기 때문에 이까지 온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어낸 것은 저의 선택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결단을 했습니다. 커미트먼트. 아메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달리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한 번도 멈추진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저에게 똑같이 일어났지만 그 어려움들 때문에 이 일을 벗어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때때로 아메를 하겠다고 고 다이아몬드라고 세미나 끝나고 고함을 치른 사람이 다음 달에 멈칫 하는 사람 봅니다. 겨우 플래티늄 핀 하나 돼가지고, 있던 파트너 3명, 4명이 빠져나간다고 자기 자체가 아메를 포기할까 고민하는 사람도 봅니다. 점쟁이한테나 가서 저 성공합니까? 물어보고 스폰서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는. 점쟁이가 당신 아메에서 성공 못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운명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저는 아주 타고난 팔자가 가난하게 살다 죽을 팔자랍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 운명의 수레바퀴를 한번 돌려놨대요. 암에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강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변화하셔야 됩니다. 체인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인을 하자마자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사장님,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의 그 모습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핀을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변하시기를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 지금 현재 여러분과는 상반되는 일, 여러분의 앞라인이 가이드하는 시스템대로 여러분의 스폰서 라인이 제시하는 그 방향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셔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에 스승치 않고 대가를 지불하신다면 반드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아메라는 6년 반 동안 전국의 많은 리더들을 접해봤습니다. 굉장한 리더들을 보면서 놀랍게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강력한 리더 밑에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계적으로 갖춰진 시스템 밑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아주 운 좋은 소수의 몇 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메를 선택하셔서 안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에 대한 도전에 의해서 여러분의 결과는 만들어질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교육문화 음반은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자료, 오디오 녹음 및 제작, 이벤트 출판 등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기획, 제작, 대행하는 회사입니다.